아파트 베란다 확장 누가 했는지 몰라도 철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들고 온 사건은요. 정말 듣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야기예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철거하라는 통보가 날아옵니다.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5년 동안 모은 전 재산 4억 2천만 원을 쏟아부은 집에서 말이죠.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내 집에서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021년 9월 김민수 씨는 38살의 나이에 드디어 내 집을 장만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 23평형 4억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부부가 신혼 첫날부터 꼬박꼬박 모아온 5년치 땀과 눈물이 담긴 돈이었거든요. 집을 처음 보러 갔을 때 민수 씨 부부는 거실이 유독 넓어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밝은 얼굴로 말했죠. 베란다 확장이 잘 되어 있네요. 요즘 다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들렸을까요? 별다른 의심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한 지 딱 3개월이 지난 1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퇴근길에 우편함을 열었더니 관리사무소 공문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불법 건축물 시정 명령, 베란다 확장 원상복구 요청. 민수 씨는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을 거예요. 내가 잘못 본 건가? 나는 이사 온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내가 확장 공사를 한 것도 아닌데 관리사무소에 달려가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현재 소유주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민수 씨는 급하게 전 소유주 박영희 씨, 당시 52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화는 연결이 안 됐고 사흘 뒤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저도 그 전 주인한테 산 거예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책임 아닙니다. 시청 건축과를 통해 확인해 보니 이 아파트는 2008년 준공 당시부터 베란다 확장이 금지된 구조였습니다. 2012년쯤 누군가가 무단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정확히 누가 했는지는 특정할 수 없었어요. 등기부등본을 거슬러 올라가니 소유주가 무려 4번이나 바뀌어 있었거든요. 철거 비용은 약 800만 원. 게다가 원상복구를 하면 그 넓어 보이던 거실이 3평이나 줄어듭니다. 민수 씨 아내는 매일 밤 물었습니다. 우리가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중개사무소에 따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 씨도 밤잠을 설치며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2년 1월 전 소유주 박영희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겁니다. 원상복구 비용 800만 원에 정신적 피해 위자료 200만 원, 총 1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전 소유주가 불법 건축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설령 알았더라도 새 주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법률 용어로는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물건을 팔 때 그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판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문제는 그 하자를 팔 때 미처 몰랐을 경우 혹은 나도 남한테서 그 상태로 산 경우에도 책임이 있느냐는 거죠. 이건 부동산을 거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원고 민수 씨 측의 주장을 먼저 들어볼게요. 베란다 확장이 적법한지 불법인지는 일반인이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그냥 넓은 거실이에요. 그거를 판단하려면 건축 전문가이거나 건축물대장을 따로 확인해 봐야 하는데 일반 매수인에게 그 모든 걸 기대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박영희 씨는 그 집에서 이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관리사무소의 분위기도 알고 있었을 텐데 계약서에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건 명백히 고지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철거 비용 800만 원과 줄어드는 면적, 이 모든 피해가 바로 그 침묵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반면 피고 박영희 씨 측도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자신도 그 이전 주인으로부터 같은 상태로 집을 샀다는 겁니다. 누가 언제 확장했는지 자신도 모른다는 거죠. 게다가 민수 씨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리고 이 아파트 전체 560세대 중 340세대, 그러니까 60% 이상이 베란다 확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관행처럼 묵인되어 온 상황이었고, 구청의 갑작스러운 단속은 최근의 정책 변화 때문이지 매매 당시에는 이런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려웠다는 게 피고 측의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5년을 모은 돈으로 집을 샀더니 불법 건축 책임까지 떠안게 된 민수 씨의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아니면 자기도 몰랐고 다들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나만 책임져야 하냐는 박영희 씨의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승소, 피고 승소, 아니면 책임 분담, 셋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실제 판결 전문과 함께 법률 해설도 함께 공개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양측 모두에게 절반씩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먼저 매도인 박영희 씨의 책임은 인정됩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어요.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은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고지할 신의직상 의무가 있다. 불법 건축물은 행정청의 철거 명령 대상이 되므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신의칙이라는 건 거래할 때 서로 믿고 성실하게 대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알고 있는 문제를 숨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민수 씨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봤어요. 민수 씨가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베란다 확장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있었거든요. 중개사에게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죠. 한마디만 확인했어도 됐는데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건 매수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철거 비용 800만 원의 절반인 400만 원만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자료 200만 원 청구는 기각됐어요. 민수 씨는 씁쓸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절반의 승리이긴 하지만 나머지 400만 원은 여전히 자기 몫이고 거실은 여전히 좁아질 운명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판례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정말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집을 살 때 눈에 보이는 상태만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베란다 확장, 발코니 구조 변경, 불법 증축 여부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확인하세요. 구청이나 건축과에 직접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하자는 반드시 계약서에 적거나 구두로라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나도 모르고 샀다는 말은 법정에서 완전한 면죄부가 되지 않아요.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예요. 확인 설명서를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하면 안 되고 실제로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 판결 이후 해당 아파트 나머지 9세대도 비슷한 소송을 준비 중이고 380세대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실 결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400만 원 절반 부담이 공정한 결론이었을까요? 아니면 전액 피고가 책임졌어야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버딩미 블로그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에피소드가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집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소중한 집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